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하나하나 맥을 짚어볼게요. 참고로 일반사항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회사는 제약업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약 파는 회사인데요. 제약업종이에요. 제약.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이 제약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해요. 하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거 해요. 하나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거 해요. 전문의약품은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사는 거를 전문의약품이라고 부르고요. 일반 의약품은 뭐냐면 여러분이 약국 가서 뭐 비타민 주세요. 아니면 무슨 치료제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처방전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는 게 일반적인 제약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제약업종에 대해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있겠죠. 먼저 산업을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후방산업에서 전방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후방산업은 원재료를 사는 업체들이 될 거예요. 화학도 있을 테고요. 뭐 플라스틱 제조도 있을 테고 다양해요. 자, 전방산업은 어디예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인데요. 이쪽 업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사실은 고객은 우리 환자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뭐를 해요? 이쪽에서. 환자가 약을 고르는 게 아니라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분이나 약사분이 약을 고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의사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문의약품에서는 법적 규제가 되게 많아요. 리베이트 주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일반 의약품은 우리 광고 같은 거를 많이 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무슨 약 주세요. 처음부터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광고 같은 거 많을 거다. 여러분 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제약해서 해보면 약이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원가가 매우 낮아요. 제조 원가가 천문학적으로 낮아요. 예전에 본 뭐 크림 연고 같은 거 저희 클라이언트 만들었었는데 약국에서 10,000원에 팔리는데 이 회사는 한 5,000원 정도에 팔아요. 약국에. 약국 유통 마진이 한 50% 되고요. 이 회사가 5,000원에 파는데 제조 원가는 얼마냐면 한 400원 하더라고요. 400원. 400원 원가 들여서 10,000원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가는 낮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제약업종. 그러면 제약만 하면 무조건 논하는 장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금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금 회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결국 뭐는 굉장히 안 좋은 업종이냐면 회전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업종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우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큰 눈으로 보세요.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쭉 내용을 보니까 쭉 넘어가 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자산 총계가 나와 있죠. 형광펜을 들고 자산 총계 밑줄 쭉 긋는 거예요. 그래서 1,900억 정도 있고 2,300억, 2,400억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반적인 회사는 다 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형이라고 말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매출이고 하나가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유동자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형광펜을 가지고 쭉 색깔을 칠해 보세요. 유동자산 보니까 전체 자산 총계가 아까 1,900억 정도 됐었는데 한 940억 되고 여기 2,000억 정도 됐는데 920억 되고 2,400억 정도 됐는데 1,130억 정도 됐어요. 그런 걸 보면 한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유동자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 비율도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에다가 또 형광펜을 칠하세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이 있을 거고요. 이 현금은 현금흐름표에 기말 잔액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거를 시험장 가서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건 시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자, 당연히 맞을 거고요. 지금 단기 금융상품까지 요 두 개 합친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시 자금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현금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고요. 자, 매출 채권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00억 이상 있잖아요. 자, 매출 채권이 600억 정도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볼게요. 느낌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처음에. 자, 손익계산서 가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예요?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돼요. 그냥 1,50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억 정도 했을 때 200억 나오잖아요. 한 120에서 130억 정도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이 정도예요. 자, 월 매출이 120에서 130억 정도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 채권이 얼마라고요? 600억이에요. 600억. 즉 채권을 깔고 가고 있는 수준이 6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120억 대비해보면 몇 달치 채권을 깔고 있는 거예요? 5개월치 채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병원이나 약국은 결제를 굉장히 늦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 이런 데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음을 6개월짜리 주고 그래요. 제약사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 채권 회전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제약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빨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이런 회사들인데요. 세상에서 그 약을 딱 하나만 만드는 외국계 회사들이 있어요. R&D 같은 거 많이 해서 무슨 당뇨 치료제다. 그런 회사는 병원에서 꼭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결제를 거의 바로바로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도 발생할 수는 있죠. 어쨌든 매출 채권이 상당히 많은 규모로 깔려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